자, 여기 이제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맥머리라는 사람이 유기화학 책에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은 그 다음 첨가 반응의 메커니즘을 그리시오 해가지고 여기 폰트가 이 선생님이 쓰는 폰트하고 다르죠. CH3, CH2 하는 이 반응식의 폰트가 그 이 정희선 선생님 여기 교재에 있는 폰트하고 다르죠.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 뭐냐면 스크린샷으로다가 스캔해서 옮긴 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폰트는 어디에 있는 폰트냐? 맥머리라는 사람의 책에 유기화학 책에 있는 폰트예요. 맥머리 책에 있는 연습 문제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선생님. 네. 그 적정곡 있잖아요. 예. 그거 승호가 응. 선생님 필기 바탕으로 PPT를 만들어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보랑 쌤이 네. 그 필기 보더니 네. 내가 모르는 부분도 많았다면서 참고한다고 하고요. 네. 지금 선생님 필기를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그 내 필기라기보다는 그냥 승호 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승호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거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 네. 야 그런가요? 아, 네. 아, 부끄럽네요. 네. 아우 부끄러. 아우 부끄러. 아우 부끄러. 네. 자, anyway. 그래서 이건 이제 맥머리라는 사람의 유기화학 책에 있는 폰트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이번 시험에 꼭꼭 나올 거거든요. 꼭 나올 거니까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푸는지 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근데 이런 걸 풀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CH3, CH, CH2 이렇게 다 탄소 수소가 표기가 돼 있는 방식의 이 구조식은 문제를 풀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 맨 먼저 어떻게 붙어야 되느냐? 주사슬에 탄소가 몇 개인지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탄소 5개로 돼 있는 주사슬이죠. 그럼 그대로 그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고 이 주사슬 탄소들의 기본적인 번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가 1번이 돼야 되냐면 탄소 수소 사슬에서는 이중결합이 나타난 것의 번호가 작아져야 해요. 그럼 여기가 1번이고 1, 2, 3, 4, 4번 끝자리 탄소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 3, 4, 여기가 4번, 끝자리 탄소가 5번. 그럼 여기서 4번에 뭐가 붙어 있어요? 메틸 그룹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 1번하고 2번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짜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이런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구조식은 다 이런 식으로 결합선 구조식으로 바꾸셔야 문제를 풀기가 조금 더 편리합니다.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H2SO4 이름이 뭐예요? H2SO4 황산이죠? 그럼 황산을 얘랑 반응을 시킬 거예요. 그럼 황산을 얘랑 반응을 시키면 H2SO4는 기본적으로 강산이죠. 강산이기 때문에 얘를 넣었다는 얘기는 주변에 H 플러스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강산 조건에서 이중결합이 만나면 이중결합은 우선적으로 H 플러스랑 무조건 먼저 반응을 해요. 알겠죠? 공식이야, 공식. 알겠죠? 그래서 강산 조건의 H 플러스는 이중결합이랑 우선적으로 반응한다. 공식입니다. 강산 조건에서 이중결합은 H 플러스와 우선적으로 반응한다. 요런 것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할 공식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지난 2주간 내가 열심히 얘기했던 거예요. 알겠죠? 사실 복습만 열심히 해도 이거 저번 다 한 건데 어떻게 해요? 왜 그래?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래? 왔어요? 준우야. 네, 준우 왔어요? 그래. 준우야 안녕. 아니 이게 준우한테 왜 이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는 둘이 사귀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요? 좋습니다. 좋아요. 흐뭇한 모습입니다. 자, anyway. 자,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 이제 H 플러스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했었죠? 전자는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누가 충분한 녀석이에요? 파이결합 전자가 충분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면 그 다음 해서 수소가 짜잔 이쪽으로 붙습니다. 이쪽으로 붙어요. 저 빨간 수소가. 그럼 이쪽으로 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수소 입장에서는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현한 탄소와 다시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중결합의 탄소 중 이 파란색 자리로 이 수소가 결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되죠? 왜 저렇게 되죠? 가은아 크게 뭐? 바로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이거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이중결합에 수소가 결합하면 그 반대쪽 탄소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 했었죠? 탄소 양이온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탄소는 형식 전화가 뭐가 되게 되어 있어요? 1 플러스가 됩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진 상태에서 여기엔 사실 원래부터 수소가 붙어 있거든요. 맞나요? 원래부터 수소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중결합을 하고 있던 탄소가 어떻게 됩니까? 보시다시피 이중결합이 없어지고 결합선이 3개로 바뀌죠. 자, 여기서는 이 수소가 붙어 있는 걸 감안하면 이 탄소의 결합선은 하나, 둘, 셋, 4개의 결합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노란색의 파이 결합이 이 수소랑 얍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파란색 탄소와 수소가. 그러면 이 탄소는 결합선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이 탄소는 결합선이 3개만 나가니까 형식 전화가 1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외우라고 했었는데 이중결합에 수소가 결합을 하면 반대쪽 탄소는 무조건 뭐가 된다? 탄소 양이온이 된다. 알겠죠? 이때 이 탄소 양이온 차수 얼마예요? 자, 이 탄소 양이온 차수가 2차라는 거 알겠어요? 왜 2차예요?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2개가 있기 때문이죠. 자, 반면에 파란색으로 칠한 탄소는 차수가 뭐예요? 1차죠? 1차. 왜냐면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탄소 양이온은 차수가 뭐 한 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져야죠. 차수가 상대적으로 뭐 한 개? 차수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게 탄소 양이온이 되는 게 더 적절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2개의 탄소 중 수소가 1차로 들러붙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됐습니까? 혹은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이 자리에 수소가 2개가 더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하지 않은 수소가 2개가 더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수소가 많았던 쪽에 새로운 수소가 한 번 더 붙는 거지. 이걸 아까 가은이가 무슨 룰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곧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할 거니까 여하튼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여기 탄소양이 만들어졌죠. 이제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져요? 외워야 돼.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져야 돼? 역시나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전자는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때 아무리 봐도 탄소 양이온은 충분한 애 같아요? 부족한 애가 보여요? 부족한 애인 거죠. 그러면 얘한테 전자를 줄 전자가 충분한 녀석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누구겠어요? 물. 바로 물이겠죠. 오, 직원 대단해요. 잘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산소에도 뭐가 있어요? 비공호 전자가 있죠? 이 비공호 전자가 충분하다라고 보여진다면 탄소 양이온이랑 반응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역할이 뭐예요? 그거 NU. 그렇지. 바로 이 녀석의 역할은 뉴클레오파일이 된다. 자, 우리말 번역 뭐예요? 뉴클레오파일 우리말 번역
친액체. 친액체의 의미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탄소에게 전자를 제공하는 화학종을 친액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탄소한테 이렇게 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화학종을 친액체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산소가 이 탄소한테 전자를 이압하고 제공하고 있죠?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가 그 다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자, 요 빨간색 탄소 양이온이었던 자리에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때 여기에서 요 산소의 형식 전환은 뭐가 됩니까? 요 산소의 형식 전환. 플러스 1. 이 산소의 형식 전환은 1 플러스가 되겠죠? 맞죠, 맞죠? 그러면 산소가 형식 전환가 플러스가 되면 주변에서 이 산소는 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산소는 전기임 성도가 커요, 전기임 성도가 작아요. 원래 산소는 전기임 성도가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큰 애가 플러스가 된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주변에 대한 전자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산소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될 때는 주변에 있는 요 수소로부터 전자를 회수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수소는 전자를 막 그냥 이룰 수는 없지. 그래서 이때 주변에 또 누가 출동해? 주변에 물이 또 출동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반응물로다가 H2O를 넣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H2O 분자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에 있는 주변에 H2 분자의 비공호 전자가 여기 있는 요 슈쇼 한테 전자를 이압하고 제공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수소는 자연스럽게 산소한테 결합 전자를 놓아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 구조는 어떻게 바뀌느냐? 해서 요 산소가 짜잔 노란색 전자쌍을 얻고 요 노란 전자가 얘랑 결합하고 끝나죠. 알겠죠? 이때 요 산소 형식 전환은 요 형식 전환 플러스 1. 또 플러스 1. 알겠죠? 유기화학 반응은 루이스 구조와 옥텐 룰 그리고 형식 전환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기화학 반응을 공부할 때는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지, 옥텐 룰은 어떻게 되지, 형식 전환가 어떻게 되지를 계속 파악해야 돼요. 알겠죠? 이해하셨죠?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요것이 최종 생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여기에 있는 요 산소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탄소한테 전자를 제공하는 뭐? 친액체. 뉴클레오파일이라고 했죠? 뭐 친액체.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 산소의 역할은 뭐예요? 요 H2의 역할은 뭐예요? 촉매. 얘는 염기죠? 염기로 작동한 거죠? 염기의 뜻은 뭐예요? 얘는 수소에게 전자를 제공하는 녀석을 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H2O고 전자를 제공한 건 맞는데 탄소한테 제공을 하면 뉴클레오파일, 수소한테 제공을 하면 염기. 알겠죠? 요게 최종적인 생성물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익숙해야 되냐면 답안지에 답을 써라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생략한 채로 머릿속에서 보자마자 팍 그려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생략한 채로 보자마자 팍 그리려면 요렇게 두 탄소 중 첫 수가 더 큰 탄소 쪽으로 산소가 결합을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 성립한다
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중결합이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쪽에서 두 탄소 중 누가 차수가 더 크냐? 그럼 거기에 무조건 산소가 붙는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수소가 우르르 붙는다. 끝! 이렇게 그냥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중간을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 중간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탁 적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황산의 역할은 촉매. 알겠죠? 그래서 저거를 보고 공식처럼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진 요런 작용기를 뭐라고 부르죠? 알코올. 그래서 이중결합으로부터 알코올을 만드는 중요한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하나 됐죠? 됐죠? 좋았어. 자, 다 썼어요? 네. 썼죠? 자, 그 다음. 지금이다. 준다. 줄게요. 줄게요. 에이. 얘 깜짝아. 탄소 차수가 더 높은 작용기가 당연히 그런 게 있죠. 저기서 여기서는 안 일어나죠. 여기서는 안 일어나죠. 그건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한 10분 쉬었다. 그럴 리는 없어요. 자, 오늘 할 거는 옥시머큐레이션, 디머큐레이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이에요. 여기에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는데 뭘 뜻하는 말이에요? 머큐르 이게 뭐예요? 머큐르 무슨 어근이에요? 바로 메커니즘. 수은이요. 수은. 네, 수은. 그래서 뭔가 수은과 관련되어 있는 테크닉이거든요. 자, 그럼 이 옥시머큐레이션, 디머큐레이션. 자, 이게 뭐냐? 이겁니다. 자, 반응 계율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어디요? 그냥 OAC라고 우선 써놔보세요. 뭔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OAC라고 써놔보세요. 자, 보이죠?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선 전체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 자, 옥시머큐레이션, 디머큐레이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에 이렇게 되게 유기화학 반응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무슨 원소 표시가 있어요? 수은. 이렇게 수은. 이게 유기화학 반응에서는 수은과 관련된 유기화학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도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반응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이중결합 있죠? 그럼 이중결합에 두 탄소 중,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탄소하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탄소 중 누구가 산소랑 결합합니까? 누구가 산소랑 결합합니까? 바로 차수가 높은 쪽의 탄소가 산소랑 결합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탄소에는 원래 이제 수소가 붙어 있을 건데, 요 자리에는 또 다른 수소가 붙으면서 여기서 무슨 룰을 또 당연히 만족하게 되겠어요? 여기서 당연히 또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만족하게 되는 상황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까 풀었던 그 연습 문제도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르는 보시다시피 알코올이 만들어지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테크닉, 옥시머큐레이션, 디머큐레이션이라는 테크닉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 빨리 쓰세요. 그림 다 외워야 돼. 싹 외워야 돼. 싹. 알겠죠? 다 외워야 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산소는 여기서 온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수가 더 큰 탄소. 자, 여기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3차 탄소죠? 자, 그러면 태희야, 얘는 몇 차 탄소야? 얘는 2차지. 오, 잘했어요. 박수! 그렇지. 우진아 왜 안 쳐요?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얘는 3차 탄소고 2차 탄소인데 차수가 더 큰 쪽에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반대쪽 탄소는 마르코프, 니코프루를 만족하는 알코올이 만들어진다를 꼭 외워야 돼요. 알겠죠? 됐죠? 자, 이때 이제 여기에 있는 요 하나하나의 처음 보는 표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요거. 금방 서울 말이 아이 깜짝. 금방 서울 말이 있어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그냥 뭐 하다가 보니까 말이 나왔죠. 내가 억양이 여러 개가 섞여 있어가지고 뭐 그럴 거예요. 하여튼 여기 섞인 거 북한 아니에요. 말도 할 줄 알아요? 에? 북한 말도 할 줄 북한 말이요? 근데 북한 말은 잘 못하는데. 연변은요? 연변은 잘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서울말이 원래 서울말이 아닌 거 알아요? 지금 왜 연예인들이나 뭐 아나운서들이 쓰는 서울말 있잖아요. 그 원래 서울말이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우리나라 서울말이 되게 변질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표준어 억양이라는 게 되게 변질돼 있어요. 어떻게 변질돼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말은 원래 한국말이 아니에요. 원래 한국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원래 억양에 일본 억양하고 미국 억양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서울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어 억양은 왜 섞여 들어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일본어 억양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억양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일본말 배우면 되게 웃긴 거 아세요? 서울 사람들이 일본만 배워서 일본 가서 일본어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엄청 웃어요. 뭐 비하한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일본말 억양은 어디랑 똑같냐면 부산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부산 사람이 일본말을 배우잖아요. 그럼 부산이나 경상도 쪽 사람이 일어를 배우면 거의 네이티브처럼 구사할 수 있어요. 억양이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말 중에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일본말이 있잖아요. 난데고래.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데스까 이거는 이제 난데스까 이거는 이제 높임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야쿠자가 하는 말이 야쿠자가 이 뭐야? 이 야쿠자가 약간 떠그한 느낌의 이 뭐야? 그러면 뭐냐면 난데고래거든요, 발음이. 근데 그걸 일본말로 난데고래 이렇게 딱 하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난데고래. 근데 이 억양을 부산말로 하면 똑같아요. 이 먹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 말을 서울말로 하면요, 이게 뭐야?
하는 순간 떡한 느낌이 나요.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죠. 이거를 일본말로 한다고 쳐봐. 일본말로 하면 난데고래? 이거 하면 일본 사람들 뒤집어져요. 진짜예요. 예?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연예인들이 일본에서 인기 있잖아요. 인기 있어서 한국 연예인들이 이제 막 급하게 일어를 배워서 일본 방송에서 토크쇼에 나가서 몇 마디 할 수 있잖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서울 지역 연예인들이 일어를 급하게 배워가지고 막 쓰게 되면 편을 들면 웃겨 다 뒤집어져요, 진짜로. 왜냐하면 일본어 억양은 뭐랑 똑같기 때문에 부산말이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일본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어 억양이 우리나라 서울말에 많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일본이 지나가고 어떤 나라가 또 우리를 지배했어요?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죠. 여러분, 미 군정 시기에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뭐예요? 여러분, 1945년 해방되자마자 45년 9월 달부터 법적인 한반도의 공식 언어는 뭐예요? 해방되고 나서요. 한반도의 공식 언어는 뭐예요? 영어입니다. 영어. 이거를 국사 시간에 안 가르쳐 주죠. 자, 우리나라 점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메가더죠. 메가더가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합니다.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메가더가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메가더 포고문은 구글에 뒤지면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 공개된 문서라서 다 나와요. 그래서 메가더 포고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반도 지역의 공용어는 영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만약 분쟁이 있을 시에는 한국어 예를 들면 계약서를 썼는데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분쟁이 있을 시에는 한국어보다 영어를 우선시한다. 라고 거기 메가더 포고문에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언어가 우리말이 주인이 아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미 군정 시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말에 영어 억양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말은 엄밀한 의미의 서울말이 아니에요. 차라리 경상도 방언은 순수한 경상도 방언일 수 있어요. 전라도 방언도 순수한 전라도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서울말은 일본이 점령했죠, 미국이 점령했죠 하면서 거기서 외국어 억양이 막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말은 지금 원래 서울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서울말은 들을 수 없을까요? 원래 서울말은 우린 지금 들을 수 없을까요? 여전히 원래 서울말을 쓰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원래 1950년대, 60년대까지 쓰던 서울말을 아직도 쓰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강원도 시골 그게 어디게요? 산골장 노무현. 진짜 1950년대, 1960년대 서울말을 아직도 쓰고 있는 쪽이 어디냐? 그게 북한이에요. 여러분, 그 조선중앙방송에 보면 거기 되게 무락부락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막 힘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뉴스 한 번씩 TV에 나오잖아요. 아, 그게 예쁘시다고 하기에는 좀 하여튼 그분 북한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말 있죠. 그 북한 앵커가 TV에서 하는 말. 그게 서울말이에요. 그게 서울말이에요. 그게 원래 1950년도, 60년도까지 쓰던 서울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1950년도에서 1960년도에서 제작된 서울에서 만든 영화를 보면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1960년대 한국 영화를 보면 그 언어가 지금 북한 말이랑 억양이 굉장히 유사해요. 왜 그러냐? 일본이 점령했죠. 그럼 일본이 점령할 때 열심히 투쟁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구였어요? 바로 독립운동가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은 기본적으로라기보다는 독립운동가 중에는 well educated people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고학력자들 있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투쟁하던 사람들 중에. 근데 갑자기 일본이 물러가고 미국이 왔어요. 미국이 지배한대요. 그럼 그 well educated person들은 미국이랑 협조적이었겠어요? 미국하고도 투쟁했겠어요? 미국하고도 투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미 군정 시기에 미군한테 끌려가서 많이 살해당했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독립운동하면 일제시대 때는 일본군한테 맞아 죽고 해방되고 나서는 미군한테 맞아 죽고 그래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어디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다 북한으로 갔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북한이 지금 같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3배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선진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독립운동을 할 때 같이 따라갔던 독립운동가 중 누구들이 많았다? 공연 제작자들이요. 공연 제작자들. 방송 PD, 영화 감독, 그 다음에 극작가 들이 그 다음에 뮤지컬 제작자 등이 북한으로 다 같이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북한에 가서 뭐 했겠어요? 방송 만들고 영화 만들고 뮤지컬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고향은 다 어디라고요? 북한에 갔지만 보통 종로, 해화동 이런 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작품들은 다 서울말로 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표준어예요. 그래서 원래 그 북한 사투리하고 그 다음에 서울 표준어하고 합쳐져서 지금 북한의 표준어 억양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뭐 선생님 이거 서울말이에요라고 하는데 되게 복잡한 억양이 섞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또 부모님이 전라도 분이거든요. 근데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학창 시절은 부산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 말에도 억양이 여러 개가 섞여 있겠죠. 뭐 전라도 말, 그다음에 서울 말, 그것도 그냥 서울 말이 아니고 변질된 서울 말, 그리고 또 부산 말도 섞여 있고. 왜냐면 초중고 부산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가 섞여서 억양이 좀 희한하겠죠. 네, 갑자기 여러분들이 나한테 억양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스쳐 생각이 지나가는 얘기네요. 이따가 쉬는 시간 때 내가 영상 클립 하나 보여줄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보자.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요거. 우선 첫 번째 여기에 1 있고 2라는 표현 있죠. 1하고 2라는 표현 있죠. 요 1, 이 표현이 옥시머큐레이션이에요. 알겠죠? 요 과정을 옥시머큐레이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과정이 디머큐레이션 과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여러 물질들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첫 번째 1. 여기에 HGOAC2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이때 이 수는 이온가가 2+입니다. 이온가가 2+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산소의 형식 전하는 1-란 얘기예요. 그래서 산소의 형식 전하가 1-인 것이 두 개가 모여서 여기에 있는 수은 2+랑 이온 결합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OAC 있죠. 그럼 얘가 뭐냐? 짜잔.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 뭐예요? 얘 이름 뭐예요? 우진아, 얘 이름 뭐예요? nep톤. 재빈? 얘 이름 뭐예요? 준흐? 얘 이름 뭐예요? 아세틱 애시드요. 에이 거짓말. COH가 없잖아요. 아세트산이요. 아세트산. CH3COOH요. 그래서 COH 못 찾았어요. 아, 진짜. 여러분, 아세틱 애시드를 여러분 몰라본 거예요. 이럴 때 자괴감을 느껴야 돼요. 알겠어요? 내가 애 있다고 공부해 뭐해?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이것도 못 맞추면. 아, 진짜. 넌 나에게 어? 감을 줬어. 아, 그래요? 자, 그럼 당연히 아세틱 애시드는 여기에 있는 요 수소 있죠, 수소. 네. 요 수소. 요 수소가
어떻게 되느냐? 산해리를 할 수 있다고. 맞나요? 그래서 산해리를 하고 나면 여기가 1 마이너스가 되죠? 1 마이너스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아세틱 애시드의 짝염기라고요. 얘 이름은? 현수야, 얘 이름은? 이름? 아세틱 애시드가 산해리한 음이온 이름? 아세테이트. 정답! 박수! 오, 잘했어요. 얘 이름은 바로 아세테이트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아세테이트 이온을 부를 때 여기에 있는 CH3와 탄소, 산소 이중결합 있죠.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세틸 그룹이라는 관용명을 써요. 아세틸 그룹이라는 관용명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세테이트 이온을 다른 말로 OAC라고 축약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CO 메틸 그룹까지를 AC로 줄여 쓴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었던 OAC의 구조가 사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세틸 그룹을 줄여서 AC로 축약어로 쓴 겁니다. 자, 이거 됐죠? 됐죠? 그 다음 이 반응 기호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두 번째. 자, 여기 HOH 이건 뭐예요? HOH 이건 뭐예요? 이건 물인 거고요. 이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THF를 알아야 되는데 THF가 뭐냐? 지시야. 자, 당연히 대문자를 연결해 놨으니까 무슨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줄임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원래 말이 뭐냐? 테트라 하이드로 퓨렌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어떻게 생겨내냐면 이렇게 생겨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탄소 4개하고 산소로 이루어진 고리형 화합물입니다. 희한하게 생겼죠? 자, 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바로 뭐냐면 H2O와 매우 잘 섞입니다. 뭐 거의 완벽하게 섞입니다. 자, 그러면 이 THF는 물과 거의 완벽하게 섞이거든요. 그럼 물과 섞인다는 얘기는 저 THF는 극성이 크다는 얘기겠습니까? 극성이 작다는 얘기겠습니까? 극성이 매우 큽니다. 유기용매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물과 유기물을 동시에 잘 섞어주는 용매가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THF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고리형 알킨 화합물, 얘 상온에서 상태가 뭘까요? 얘 상온에서 상태가 액체입니다. 얘도 액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탄소, 수소로만 되어 있는 이 물질은 자체적으로 극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 알킨 물질이라고 하는 순수한 액체는 물이랑 섞으면 섞이겠습니까? 안 섞이겠습니까?
물이랑 안 섞입니다. 아시겠죠? 마치 뭐처럼 물에다가 기름 떨어뜨리면 섞여요, 안 섞여요? 물에다가 기름 떨어뜨리면 전혀 섞일 리가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 비커에다가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H2O 리퀴드, 저기에 유기물, 이거 액체거든요. 이런 식으로다가 층분리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물이고 얘 유기물은 일종의 기름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야? 유기물이니까 기름 같은 거라고요. 안 섞여요. 자 그럼 잘 봐. 어쨌거나 이 유기물에 어쨌거나 H2가 붙어야 되잖아. 맞지?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건 둘이가 반응을 하기도 전부터 둘이가 친하다는 얘기야? 둘이가 전혀 안 친하다는 얘기야? 반응을 시작하기 전부터 둘이가 전혀 안 친하다는 얘기야. 그럼 성격 자체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뭐 반응은 고사하고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뭐만 알겠어요? 이럴 때 용매를 저런 식으로 THF로 용매를 선택을 해주면 이 안에 저 유기물도 저 H2O도 동시에 잘 녹아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동시에 잘 녹아있게 되니까 이 둘 사이에 무슨 확률이 증가하겠어요? 둘 사이에 유효 충돌 확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극성이 큰 물질과 극성이 작은 물질을 동시에 반응을 시키려고 할 때 사용하는 용매가 THF예요. 그래서 THF는 유기화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용매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해. 자, 쓰세요. 자, 썼습니까? 저 빨리 쓰세요. 아이고. 응? 안 보여. 재민아 미안해. 미안해. 자, 썼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썼어요? 자, 그 다음. 중간에 지운다 또. 자, 열심히 쓰셔야 돼요. 열심히 써야 돼요. 쓰면서 외우셔야 돼요. 열심히 써야 돼요. 체리나 다 썼어요? 그래. 지원아 다 썼어요? 아니, 한 개만 더 하고. 한 개만 더. 자, 이거 지운다. 그림 지운다. 자, 그 다음. 여기 NABH4가 있죠. 얘가 뭐냐? 자,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얘는 사실은 생성물이 한 개가 더 나와요. 어떤 생성물이 한 개가 더 나오냐면 바로 짜잔, 이게 같이 석출돼 떨어져 나와요. 알겠죠? 자, 뭔 말이냐면 여기 수은에선 이온가가 얼마예요? 수은에서 이온가가 2+죠? 2+인데 반응이 끝나고 나면 알코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은 2+가 아닌 수은 0가가 액체 상태로 같이 석출돼요. 아시겠죠? 수은은 금속이지만은 순수 상태에서 액체로 존재한다는 거 알죠? 그래서 원래는 아세테이트 이온이랑 이온 결합 물질처럼 있다가 이런 배유 결합 물질처럼 있다가 반응이 최종적으로 끝나면 요놈의 수은이 요런 꼴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줄 때 필요한 게 NABH4예요. 유기화학에서 너무 중요한 애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 범위에는 지금 이 부분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부분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 나오는 저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때 NABH4를 쓴다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자, 얘 이름은 뭐냐면 이겁니다.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 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자, 그럼 얘는 우선 어떻게 되느냐? 자, 이온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소디움은 1 플러스 양이온이고 BH4 이게 1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반응처럼 이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BH4 이 부분인데, 이 BH4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붕쇼에 슈쇼가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예요. 알겠죠? 저렇게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 이 붕소의 형식전화 얼마일까요? 이 붕소의 형식전화. 이게 이 보로하이드라이드의 루이스 구조거든요. 붕소의 형식전화는 방금 지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1 마이너스. 오, 잘했어요. 자, 왜냐? 지금 붕소가 결합선 몇 개 나가 있어요? 붕소가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나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붕소는 최외곽전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 최외곽전자 3개인데 지금 결합선 4개지. 그럼 몇 개 많아졌어? 하나 많아졌지. 그럼 그만큼이 형식전화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붕소 산화수 얼마예요? 자, 붕소 형식전화 얼마예요? 아니, 붕소 산화수 얼마예요? 우진아? 붕소 산화수 얼마예요? 붕산화. 주예빈? 붕소 산화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5. 자, 우리 가은아? 붕소 산화수 얼마예요? 그래요? 재원아? 붕소 산화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 좋아요. 저 누구냐? 저 준성아? 아니, 저 준상아? 그 영현이 어디 갔어요? 아, 경현이 어디 갔어요? 경현이 어디 갔어요? 예? 아, 무슨 말도 안 돼. 그래요? 그래. 저 준우? 붕소 산화수. 그래요? 산화수를 따지는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산화수를 정의하는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정김성도죠? 정김성도죠? 자, 그럼 여기서 뿡쇼, 슈쇼, 정김성도 누가 더 커요? 우리 저기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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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럼 막 저기 그거 왜 그 잘생긴 지환이 있잖아요. 그 잘생긴 지원이가 있다는 소리.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 잘생긴 지환이가 막 자기 아이패드하고 휴대전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바탕화면에 무슨 어떤 여자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뭐야 저기 지환아 이거 여자친구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저 뭐냐면 저 연예인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휴대전화하고 패드에 이렇게 막 여자 사진이 있는 거여서 같은 사람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이 사람 이상형이에요. 그랬더니 그럼요 제 이상형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주야 지환이가 이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그랬더니 유주가 뭐랬게요? 조사받으면 되겠어요. 유주가 뭐라고 했냐면 터무니없는 소리지요 라고 했어요. 제가 이상한 네.
미안해요. 유지 화난 거 아니죠? 유지 화났어요? 화난 건 아니죠? 네. 아니 그냥 이게 터무니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막 만약에 내 이상형이 무슨 막 어떤 연예인이다. 그럼 김선아가 나한테 아이고 터무니없는 소리다. 뭐 이렇게 수 있잖아요. 아 그런 맥락에서 그럼 전유주랑 이주환이 전생애가 돼야 선생님 와이프한테 사랑하는 거야? 아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아 그냥 뭐 그런 아니면은 뭐 그렇지. 예를 들면은 뭐 그래서 지원 아니 저 뭐야 저기 우진이도 이상형 있어요? 우진이도 이상형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연예인 이런 사람들 중에 카리나? 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러면 뭐 만약에 그럼 뭐 만약에 아니 적절한 예는 없군요. 자 잠깐 봅시다. 자 전기 음성도 뿡쇼 얼마? 뿡쇼 얼마? 유주 얼마? 유주 얼마? 1.8? 2.8 얼마? 2.1 2.0이에요. 어? 아까 수소 2.1 수소 얼마야 수소? 2.8 2.1 수소 2.2예요. 근데 어디가 더 커요? 노란색 2.1이라고 아 예. 책마다 달라요. 2.1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2.1이니까 뭐라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저한테 뭐라 했어요? 누가요? 전 노란색이에요. 아 뭐 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2.2라고 돼 있고 어떤 책은 2.1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상관은 없는 건데 굳이 그거를 뭐라고 한다는 얘기는 책을 하나만 읽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이제 무섭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 자, 어쨌건. 자, anyway. 자, 둘 중에 그럼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쪽이 크죠? 자, 이거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 붕소 수소 사이에 이 결합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결합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결합전자 보이죠? 보이죠? 그러면 이 두 전자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전기음성도가 이렇다면 수소. 바로 모두 수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꺾어서 플러스 4? 그럼 유즈 붕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아우 유주 잘했어요. 자, 붕소는 원래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3개잖아요. 최외각 전자가 3개인데 지금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수소한테. 아 그렇게 해야 돼. 수소한테 다 뺏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개 있던 게 빵개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가 몇 개 없어진 거예요? 전자를 3개 뺏겼기 때문에 붕소는 산화수가 3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수소는 산화수 얼마겠어요? 플러스 1 이 수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자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2개 2개 갖고 있는 거죠. 원래 최외각 전자가 몇 개인데요? 산소는 1개 하나인데 2개가 됐잖아. 그럼 몇 개 많아졌어요? 하나 많아졌으니까 산화수 1 마이너스라고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얘도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이걸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소의 산화수가 1 마이너스인 상태를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요? 하이드라이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하이드라이드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뒤에 나오겠지만 act as 환원제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디머큐레이션 과정에서 넣어주는 게 NaBH4예요. 알겠죠? 이 논리를 극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얘 미케니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